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중수교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한국 드라마와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장금의 폭발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다른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 한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드라마 이외에도 2000년대 초반 이 한류의 정착에 기여한 여러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들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영화입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영화 역시 드라마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만 중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중국 내 외국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 극장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로 비디오 테이프나 VCD 같은 형태로 유통이 되며 중국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는데요.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영화들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가 쉬리, Tell Me Something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리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크게 흥행하기도 하였죠. 아무튼 이들 영화는 이 중국 사람들의 한국 영화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2000년 5월 베이징의 영화학원은 한국 영화를 주제로 하는 이 한국 영화제와 그리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2001년에는 중국 영화 자료관이 주관하는 한국 영화 회고전이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칭다오 등의 대도시에서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인기는 한국 영화의 대중국 수출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1년 36만 달러에 불과했던 영화 수출 규모는 2002년 38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8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중국 통계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국의 대중음악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주로 발라드 장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1990년대 후반 이 중국으로 진출한 H.O.T 등의 댄스 그룹은 현란한 춤과 그리고 독특한 패션 등으로 중국의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충격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졌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댄스 음악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2001년 9월 이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국은 중국 전역에 이 한국의 최신 대중음악을 송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국의 가요를 소개하였다면 그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00년 초반 H.O.T를 비롯한 안재욱, 유승준 등의 이 유명 한국 가수들은 중국에서만 모두 50여 종 이상의 음반을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이 중국에서 인기 있는 외국 가수 10명 중에 9명이 강타나 NRG나 장나라 등 모두 한국 가수였다고 밝힌 것을 보면 당시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장나라는 2005년 중국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최고 인기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시한 온라인 게임 역시 중국 속 한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게임하면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한국의 온라인 게임도 한류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1998년 출시된 리니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보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리니지에 동시 접속한 중국 유저의 수가 약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2002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5,9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국의 게임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이 10만 명도 엄청난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 외에 한국의 PC 게임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맥스사의 창세기전 3를 비롯해 동서게임 채널의 삼국지 천명 2 같은 이 게임들이 중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중국 내 이 한국산 게임의 점유율은 이미도 80%를 넘어섰고 중국에서 발표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 중에서 한국산이 5개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 온라인 게임의 시장 규모는 55억 위안,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렇듯 한국 게임의 이 중국 내 확산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산 온라인 게임의 중국 내 확산과 관련하여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요소가 바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그리고 인터넷 사용의 증가입니다. 사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는데요. 2002년 이 데이터를 보면 인터넷 보급률은 3.6%, 그리고 인터넷 사용 인구는 5,900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 되면 인터넷 보급률의 경우 7.9%까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1억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 한국에서는 이미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온라인 게임을 비롯하여 이 온라인을 통한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그리고 사용자 수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는 않았지만 2005년 인터넷 사용 인구가 이미 1억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한류의 소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 초기 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한류의 주 소비층인 이 젊은 세대들이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한류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찾을 수 있습니다.